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오는 10월 종료되는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 연장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란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추진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 전운이 들이온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 26일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이후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연장하는 데 동의해 줄 경우에 이란 핵 합의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각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란이 6개월 안에 재래식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라면서 이란 무기 금수 조치를 이끌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란 무기 금수 조치에 동의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물론 이란에 대한 대규모 무기 수출 단꿈에 젖어 있던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란은 폼페이오의 이번 발언이 주권 침해라고 반발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오는 10월 이란 제재 해제에 맞춰 전투기와 전차, 미사일 등 각각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이란에 수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성명은 최근 호르무즈 일대에서 고조되고 있는 이란과의 군사적 대치 상태에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과거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양측이 안보리에서 어떤 형태로 충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이니가 이렇게 군을 시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란은 중동, 그리고 이제 북한은 극동에서 핵을 개발하면서 각각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제 북한과 이란의 차이점은 북한은 핵을 완성한 것이고 이란은 완성으로 이제 거의 초읽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받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재를 이란도 다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하면 그것을 더 이제 강력한 유엔 제재 결의안을 또 추가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이란이 저궤도 위성을 쐈죠. 그래서 이제 궤도에 올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 북한이 광명성 그 위성 또 우주 발사체 쏠 때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추가 제재 받았어요. 그래서 북한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체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제재를 받고 있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궤도 위성 쏘아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그것을 탄도만 바꾸면 즉시 ICBM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러시아는 또 한 수 거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즉시 지금 이제 오는 10월에 이 유엔 제재가 해제가 되니까 여기에 지금 재래식 무기가 들어가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란을 더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서 이 제재에 대한 연장 조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연장 조치에 찬성해 줄 경우에 2018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하고 이제 합의 안 해 라고 하고는 2015년 7월에 합의해놨던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유럽 나라들, 독일 이런 나라들 벙쪄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연장만 해주면 내가 다시 들어갈게,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과는 미국이 굉장히 강력한 이런 압박 조치, 그리고 압박 조치를 처음에는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는 이제 정상회담을 2번이나 하는 등 대화 이런 걸 했는데, 이란하고는 마치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게 했던 전략적 인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란하고 지금 합의를 안 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오바마 시대 때는 이란하고 합의를 하고 북한은 내팽개쳐하는데, 지금 북한하고 합의를 막 협의를 하고 이란은 내팽개쳐, 이제 이런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복귀하겠다. 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무기 지금 팔아 먹으려고 여기 리스트 해놓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J-10 전투기, 그리고 99식 전차의 수출량인 VT4 전차, 그리고 S-300의 짝퉁인 지대공 미사일이죠. HQ-9,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수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러시아도 S-350, S-400 이런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수호이 35 같은 강력한 제공 전투기, 그리고 이제 T-90 전차 이런 거 팔려고 막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수십억 달러짜리 사업이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니까 중국, 러시아, 야, 뭐 자기네들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유지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체면치레는 해야 되는데 참 이 실리와 명분에서 오락가락 참 갈등이 생기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이렇게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인데요. 중국 소식입니다. 최근 몇 개월간 미국의 대잠 정찰 장비들이 한반도 인근에 집중적으로 전개됐다는 소식을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 자산들이 왜 왔는지 밝혀졌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핵 공격 능력을 보유한 최신의 전략 원자력 잠수함인 096형 탕급 잠수함을 최근 취역시켰다고 황구15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통해 지난 22일 보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인민해방군 창설 71주년 기념 특집 기사에서 자신들이 신형 전략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최근에 취역시켰다라면서 이 전력이 중국 해군의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습니다. 6척의 전략화 중인 094형 진급 잠수함의 후속으로 등장한 이 096 단급 잠수함은 수중 배수량이 최소 19,000톤급 이상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초대형 전략 원잠인데요.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SLBM인 G랑-3 미사일을 무려 24발이나 탑재할 수 있습니다. G랑-3 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 12,000km에 150킬로톤급의 핵탄두 10발을 MIRV, 즉 다탄두 개별 목표 재도립체 방식으로 탑재하는데요. 이는 미 해군의 현용 주력 전략 원잠인 오하이오급에 필적하는 수준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핵전력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 왔습니다. 미군은 최근 몇 달간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은 물론 해양 감시선과 해상 초계기를 동중국해와 서해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무엇인가를 찾는 듯한 활동을 계속해 왔었는데요. 스펙상으로는 미국과 동등 수준의 전략 원잠이 중국 해군에 배치되면서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미 해군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이게 바로 단급이에요. 단급. 여기 불룩한 등짝이 불룩한 여기에 SLBM 전략 핵 미사일이 탑재가 되는데 24발이나 G랑-3 전략 미사일을 탑재하는 이런 잠수함이에요. G랑-3 미사일은 150킬로톤짜리 탄두 10개를 갖다 붙인 그런 다탄도 미사일이고, 이게 이제 각각의 다른 목표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다탄도 미사일인데 이걸 24발이나 탑재해요. 정말 뭐 오하이오급 이제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24발 탑재하니까 오하이오급 원잠하고 똑같은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그만큼 조용한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왕조 이름을 이렇게 잠수함에 씁니다. 하, 상, 주, 그리고 진, 한, 당, 그리고 이제 중세로 들어와서 송, 원, 명, 청 이런 식으로 왕조가 이어지죠. 이 중에서 당나라까지 이 고대 국가들, 그러니까 하나라부터 시작해서 상, 그리고 진, 한, 당, 이게 전부 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하급이죠. 샤라고 하는데 그 하나라, 그리고 진나라, 이 당나라는 전략 원잠이고 이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원잠이고요. 그리고 한나라, 그리고 상나라가 있죠. 이 상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한과 상은 공격 원잠입니다. 핵무기는 탑재를 안 했고요. 그렇지만 원자력 추진인데 지금 이제 한급은 다 퇴역을 하고 공격 원잠은 상급만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략 원잠은 이 진급이 있는데 진급을 대체해서 지금 단급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 단급이 이제 취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화된 것이죠. 중국은 각각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 있지 않습니까? 북해함대는 칭다오가 본거지고요. 그리고 리순도 군함대가 있어요. 그리고 상하이 바로 밑에 닝보라고 하는 곳에 동해함대, 그리고 해남도 그게 이제 산야라고 하는 곳에 남해함대가 있고, 그리고 북경 천진, 텐진 바로 옆에 진황다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잠수함 기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전략원잠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진황다오에서 아마 발해만을 통해서 서해로 와서 뭐 이렇게 작전을 하겠죠. 이것을 탐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잠수함 탐지하는 해상 초계기들이 집중적으로 여기 왔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과거에 정말 이 잠수함을 찾기 위해서 북극에서 어마어마한 추격전을 벌였었는데 이제 이 동해와 서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잠수함과 잠수함 찾는 초계기들, 대잠 전력들이 각축을 벌이는 그런 새로운 신냉전의 잠수함 추격전이 여기서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중국이 이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될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진 이런 잠수함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취역됐다고 하니까 정말 참 걱정스럽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016년 취역했지만 각종 시험평가 일정이 지연되면서 4년째 실험함 신세를 면치 못했던 미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주말트가 드디어 태평양 함대에 배치됩니다. 미 해군이 지난 2016년 취역시킨 주말트급 차세대 구축함의 초도함인 주말트함을 지난 24일부로 태평양 함대에 편입시켰다고 네이비 리코그네이션이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주말트함은 전력 제공자 역할을 담당하는 태평양 함대 배속을 통해서 함대 전력으로서 본격적인 작전 임무 수행에 앞선 각종 테스트와 함대 통합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신규 무기 체계가 함대 전력의 일부로서 작전에 배치되기 전 다른 자산들과 연동해 손발을 맞춰보는 과정인데요. 이를 위해 주말트함은 태평양 함대 예하의 제1수상함 개발전대에 배속이 되어서 각종 전투 실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척단 건조비가 무려 4조 원에 육박하는 주말트함은 미 해군이 현존 최고 기술들을 모두 집약해 만들어낸 14,500톤급 스텔스 구축함인데요. 화력과 방어력, 생존성 등 기존 전투함에 비교할 바 아닌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전투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르면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에 주말트함을 본격적으로 작전 배치할 예정인데요. 세 척의 주말트급 모두 태평양 함대 배치가 확정됐기 때문에 초도함이 7함대 고정 배치 전력으로 파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정말 전위적으로 생긴 이런 군함, 이게 바로 주말트죠. 1000번입니다. 1000번. 여기 뒤에 역시 전위적인 모습을 한 인디펜던스, 이 연안 호위함이 보이는데 참 뭐 이런 것들 미국이 만들 때만 해도 진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해군을 만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인디펜던스는 실패했고 이건 너무 비싸서 그냥 지금 세척으로 스톱하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여기 함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로 이제 127mm 함포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해군도. 여기는 155mm입니다. 155mm. AGS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185km짜리 탄두를 가지고 있어요. 포탄을.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뭐 레일건을 장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조금 아직도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수직 발사관을 여기 함포 옆에 여기 그리고 이제 뒤에 헬기 데크 옆에 양쪽으로 이렇게 심어 놨는데 여기 80셀. 그래서 80발의 각종 SM2, SM6 그리고 토마호크 이런 미사일들, 그러니까 함대지 순항 미사일, 그리고 이제 함대 공 미사일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하고요. 이제 이런 그 공격력과 방어력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4세보에 배치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제 4세보 바로 중국의 코앞 아니겠습니까? 원래 미국은 이걸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하고 싶어 했는데 저도 이거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제주 해군기지 앞에 가면 노란띠 두르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 해군기지로 올 가능성은 사실은 좀 희박하다고 보고 4세보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4세보 바로 이 동중국해의 입구, 그리고 남해의 바로 우리 제주도 바로 옆이고 중국의 코앞이죠. 서해에서 딱 나오면 바로 이제 4세보가 딱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 주말트 앞으로 배치를 해서 중국을 벌벌 떨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185km짜리 함포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뭐 전체가 다 스텔스니까 앞으로 이 함포 포탄만으로도 대함전을 치를 수 있는, 그래서 포탄을 막 땅땅땅 때려서 적함을 그냥 무력화시켜버릴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주말트, 앞으로 세 척 모두 4세보에 배치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4세보에 이 주말트가 배치가 되어서 우리 남해에 계속 순찰하고 있는 모습 기대합니다. 곧 보여지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